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개파락 이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와주며 같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61%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1.38% 하락, 코스피는 양매도 4,600억, 코스닥은 양매도 2,000억, 선물시장 하방에 달러 선물 매수 입 들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좋지가 않았고 수급 자체도 좋지가 않았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플러스 3.19% 반등 보여줬고 기타 법인, 투신, 보험 등 할 거 없이 기관들의 매수 유입에 힘입어 반등폭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은 매도, 프로그램 매도 21만 주 정도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 유입에 들어와준 하루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유의미했었던 그런 김승현 회장님의 그 반도체 고 이슈가 나와주면서 막판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결국 장중 흔들기 이후 반등 그리고 오늘까지 반등을 보여준 걸 보면 명확하게 추세 전환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SK 하이닉스 컨콜 이슈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HBM 3이 비중 HBM 3 넘어설 것, 수요 증가가 예상보다 빨라.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HBM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 자체는 모건 스탠리의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HBM에 대한 수요는 최소 25년도 하반기를 넘어서 26년도 상반기까지는 HBM에 대한 수요가 쇼티지 상황이 명확하게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HBM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는 분명히 일어나줄 수밖에 없습니다. 쇼티지의 그 퍼센티지 가속도 구간이 꺾이는 게 26년도 상반기 이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혹은 26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그 가속도 구간이 꺾여요. 근데 그것도 봐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로서는 쇼티지 현상이 가속화가 붙는 구간이고 그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명확하게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또한 수혜를 받아줄 수 있겠죠.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HBM 3이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한 게 SK 하이닉스고 이런 HBM 3이 비중이 HBM 3를 넘어섰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 3위의 수요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12단 제품은 9월부터 양산을 개시했고 계획대로 이번 분기부터 출하 예정,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되는 게 결국 9월부터 양산을 한 게 홍콩계 회사로부터 이렇게 양산을 개시를 했고요. 계획대로 이번 분기부터 출하를 한다라는 이번 분기부터 출하를 하고 4분기부터는 더 빠르게 이렇게 공급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홍콩 회사 하나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12단 이상부터는 관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HBM 시장 자체가 이제 HBM 3이 8단에서 12단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여파를 받아주겠죠. 물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그렇다라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도 고객사를 다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12단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는 그 가속도를 붙여주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그 홍콩 회사가 명확하게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12단 제품이 8단의 판매량을 넘어설 거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12단 제품에서 점유율을 리드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퀄테를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퀄테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전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승현 회장님이라는 사람의 횡보를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생각을 하겠죠. 특히 이런 단수 증가로 인해서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런 순조로운 양산을 위해서 제반 시설도 미리 준비를 갖췄죠. 네? 갖췄잖아요. 어떻게 갖췄어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1700억 유증해가지고 뭐 했죠? 공장 지었잖아요. 공장만 지었잖아요. 그쵸? 예, 그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제반 자체는 좀 만들어 나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블랙웰 플랫폼 공급 지원 가능성과 HBM 공급 과잉 우려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25년 고객 물량과 가격 협의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수요 충만 예상 가시성이 매우 높고 HBM 수요는 내년에 AI 수요 증가와 고객들의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예상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난이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율 로스, 고객 인증 여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게 되면 메모리 업계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적게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업사이드 가능성, 공급 측면에서 다운사이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급보다 수요가 강한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게 팩트죠. 이게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당 공정 전환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SK 하이닉스가 앞으로의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SK 하이닉스가 명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를 잘해서죠. 명확하게 투자를 잘했고 뚝심 있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컨콜 내용 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컨콜, 하이닉스 컨콜. 하이닉스 컨콜이 제일 중요해요. SK 하이닉스 기술 변화 많은 HBM4 파운드리 원팀으로 개발하겠다. HBM 주도권 확보 요인, 원가 절감보다 고객사 적기 공급, 안정된 원비 디램 활용, 고객사 출하 목표. 이 부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6세대 HBM 제품 HBM4 관련돼가지고 개수가 2배 늘어나고 저전력 성능을 위해서 스킴 적용했고 첫 로직 파운드리 활용 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 파운드리 파트너사와 원팀 체계를 구축을 해서 협업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안정적인 품질의 HBM4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산성 검증된 1B D램, 10나노급 5세대 D램을 활용을 하고 어드밴스드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25년도 고객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콜 내용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SK 하이닉스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방향성, SK 하이닉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그 고객, 그 니즈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승현 회장님이, 며칠 전에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는 호재밖에 없습니다. 이제 퀄테 탈락했다라는 욕 한번 하겠습니다. 개소리 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덕분에 주가 단기 하락폭 나와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털리고 주가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수급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게 팩트가 맞긴 해요. 오히려 이런 의도적인 플레이로 개미를 털려고 했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정도로 뻔하디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사실 마찬가지로 골파기 이후 유의미한 구간에서 반등폭 보여줬고 자리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2조 1천억인데 한미반도체가 10조죠. 아마 이게 퀄테 통과하고 나서 공급 진행되기 시작하면 한미반도체하고 키맞추기 들어갑니다. 키맞추기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시총으로 만들어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작정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시총 10조 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는 어느 정도 너무나도 희망이 가득 찬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희망이 가득 찬 거고, 한미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여파를 받아서 주가 하락폭이 나와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키맞추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의 주가가 빠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기업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진짜 이제 퀄테 통과하고 공급이 진행이 되면서 외형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한미반도체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군들의 시총 밸류가 낮아지게 돼버리게 되면 평가를 진행을 할 때 과거 이랬을 때 여기 고점까지 가고 현재 밸류가 이 정도다.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만약 상승 사이클
저는 전환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황도 안 좋고 뭐 업황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줬었을 때 결국 비교 대상은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미반도체 주가가 빠져가지고 시총이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 허민재TV 텔레그램 꼭 들어와 주시고, 저희가 이런 굉장히 고퀄리티의 정보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분들을 1차 가공을 하여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